아, 서울 외곽 지역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솔직히 더 좋은 전략은 이 광화문 광장은 한국 전쟁이 없으면 못 만들었어요. 왜요? 무슨 소리냐? 자,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대해서 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역세권이라는 게 전국에 내가 평균치를 얘기한 거잖아. 네. 그러면 강남하고 강북의 역세권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네. 강남에 있는 전철역이야. 이 전철역에서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역세권에서 붙는 프리미엄이 줄어들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프리미엄이 줄어들 때 강남이 줄어드는 이 각도와 네. 강북도 역세권이 있겠지. 그렇죠. 강북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는 네. 그 각도가 어디가 더 가파르게 떨어질까? 강북입니다. 강북이 완만하게 아니면 아니요? 가파르게? 가파르게. 아, 예. 정답은 강남입니다. 그래요. 예, 강남이에요. 강남은 역세권 인근의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간에 그것이 붙는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5분 거리, 10분 거리, 15분 거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져. 강북 쪽은 강북 쪽이라고 해서 종로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또 괜히 괴롭히시는 거예요. 제발 일부러 악플 달지 마세요. 강북의 종로는 강남 같은 곳이잖아요. 저도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좀 냅둬 주세요. 자, 강북에 거의 주거 지역들 있잖아. 왜 뭐 저 어디로 할까? 응답하라 1988나 뭐 쌍문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 뭐 그런 데는 역에서부터 역세권으로서 프리미엄이 서서히 떨어져.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강남은 집접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역에 탁 나오는 순간, 그 나오는 사람의 숫자는 강북이 어느 날은 한 달 내내 그 지하철역에서 사람들 빠져나오는 그 숫자를 강남은 하루 만에 다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 강남 지역은 또 환승역도 많잖아. 환승역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들,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그 공간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될 수많은 회사, 개인, 뭐 가게, 병원 이런 데가 웃돈을 주고라도 거길 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야. 여기에 딱 나오자마자 입간판 딱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조피디 뭐 성형외과 이러면 광고 효과가 얼마나 될까? 이야, 어마어마한 거지. 참고로 조피디는 성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에 어디 뭐 예를 들어 창동 앞에 있는 성형외과다.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창동 주민들에게만 홍보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역 근처에 붙일 수 있는 프리미엄의 그 효과가 이렇게 홍보 효과도 크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 바짝 붙어서 살아야 될 특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 오피스텔이 바로 앞에 비싸더라도 바짝 붙어 살겠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겐 충분히 비싸다고 해도 사니까 여기가 훨씬 피가 더 많이 붙는 거야.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건 진짜 거기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라면 그 근처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급격하게 내가 저기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덜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알 수 있나요, 교수님?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제가 말씀드렸던 700m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동네를 가면 그 동네에 비슷한 평형대, 비슷한 그 내부 시설 정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비슷한 연도에 준공된 준공되고 그리고 브랜드 있지. 아파트 그렇죠. 브랜드가 너무 큰 차이 안 나는 뭐 네. 자이나 레미안 말고 약간 중간 브랜드들이 있잖아. 뭐 언급해도 됩니까? 언급해도 돼. 뭐 호반, 베르디움. 뭐 그런 것들이 네. 호반 베르디움도 있고 무슨 또 뭐 대룡도 있을 수 있고 뭐가 네.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런 데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럼 네가 말한 걸로 한번 해볼게. 인천 지하철역 1호선이 있는데 어느 동네인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괜히 또 저한테 항의 전화 하실까봐 제가 댓글 보고 댓글에 저 칭찬 많이 해주면 더 자세히 언급해 드릴 거예요. 인천 지하철 1호선 역인데 역세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200m 이격거리야. 네. 200m 이격거리에 호반 서밋. 네. 호반 서밋이 8억 2천만 원인데
700m가 살짝 넘어간 곳이 있어. 이건 유승 한내들 에듀파크. 야, 이거 다 얘기해버렸네.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가 6억 3천이야. 그럼 얼마 붙은 거야, 이 동네는? 한 2억 가까이 붙은 2억 가까이 붙은 거지. 그 다음에 신안산선의 역세권이야. 70m 이격거리야. 여기가 무슨 두산 위브야. 여기가 10억이야. 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 300m 정도 떨어졌어. 여기선 이제 뭐 더 바깥에는 비슷한 평형대가 없더라고. 그런데 봤더니 9억이야. 10억하고 9억이니까 300m에 1억 차이 나는 거야. 호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호가 거예요? 기준이야. 네. 그래서 이 호가 기준으로 요즘 매매가 워낙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이 300m 간에 이 동네는 1억이구나. 그러면 내가 살 것은 그 다음 또 다시 300m가 떨어졌으니, 그러면 아주 단순 계산하면 네. 또 1억 적게 줘도 내가 살 수 있는 거네. 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아저씨에게 얘기를 해야 돼. 솔직히요, 여기 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700m 넘었어요. 근데 저쪽이 얼마니까 우리는 얼마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가 역세권이라고 얼마라고 마지막 거래됐다고 해서 거기다 좀 100m 차이밖에 안 돼요. 아니라니까. 아유, 아침 시간에 100m는 그럼. 굉장히 크죠. 또 역세권으로 불리게 되는 요즘은 다른 변수가 하나 있어. 뭐가 있죠? 제가 도보를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이 경기도에 이건 역세권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 준 역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어. 아침에 경기도의 신도시들이나 이런 곳들은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못 가거든. 뭐다? 마을버스를 타거나 그래야 돼.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항상 우리 영끌족 하신 MZ 세대들이나 이제 아니면 뭐 사이드로 부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추가적으로 구매하신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투자 목적으로 사셔도요 꼭 내가 살 집인 것처럼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방송하던 시절에 그 동치미 뭐 이런 거 있잖아. 잔뜩 이렇게 왕창 나오는 거 거기에 많이 출연을 했었어. 출연하다가 내가 잠시 대기실에서 1시간 반 가까이 앉아가지고 막 진짜 왕창 수다 떨었던 누님이 한 분 계신데 뭐 말씀드려도 되지 뭐 좋은 말씀이니까 본인이 또 방송 중에 얘기했던 거니까 팽현숙이라는 개그우먼이 계셔. 그분은 이제 남편도 비슷한 업종에 있다 보니까 최양락입니다. 그분도 지금 성대모사 한 거야? 너무 갑자기 들어왔죠? 최양락입니다. 자, 그 비슷한 업종에 있다 보니 수입이 불안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뭔가 더 경제관이 뚜렷했어야 됐대.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제관이 아마 재테크가 부동산이었나 봐.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좀 사러 다녔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누님? 하고 여쭤봤더니 아이고 그때 내가 되게 어렸을 때거든. 30대 거의 초반 때였어. 그랬더니 앉아봐 내가 가르쳐 줄게 하시더라고. 딱 앉았어. 그랬더니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셨어. 그런데 나중에 그때 뭐 하는 청년이요? 그러길래 저 경제학자인데 근데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배웠어. 그분에게. 일단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글로 배우는 부동산 했다가는 작살나겠구나를 그 누나한테 배웠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부동산 하나 살 때 한 달 동안 그 동네에 몇 번을 간대. 보통 임장이라고 하지. 어떻게 가봐요? 했더니 일단 공인중개사 분에게 딱 가서 이 동네 유망하다고 해서 관심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 자기도 공인이시다 보니 그쪽에 알아볼 거 아니야. 너무 반가워 맞아 해준대. 그래서 자기는 정보를 얻기가 조금 수월한 부분은 분명 프리미엄이래. 그래서 앉으세요. TV 잘 봤습니다. 부동산 관심 많으시더만 하면서 이제 막 털어준대. 그러면 이 동네가 어떠냐 하면요. 뭐 역사적인 맥락부터 여기까지 흘러온 거,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 쭉 얘기 듣고 그럼 한두 개 가볼 수 있어요? 그럼 가봐요. 그럼 가고 나서 쭉 보여준 것만 보고 오느냐? 아니야. 다음날 또 가. 또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 아파트 단지 관심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앞에 편의점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편의점에 저거 있잖아. 파라솔. 거기 앞에 앉아. 앉아서 음료수 하나 시켜. 그리고 버티는 거야.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나가는지
왼쪽으로 나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나가고 나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차는 영어 유치원 차가 오는지 일반 유치원 차가 오는지, 그게 안 와서 할머니가 애 손 붙잡고 직접 데리러 가주는 건지 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낮에는 도대체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다 끝나고 사람들은 몇 시쯤 들어오는지를 하루에는 이때도 가보고 요일 따라 또 다르기도 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요일도 가보고, 그리고 거기 앞에 입구에만 쭉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쭉 둘러본대. 그러면 어떨 때는 이 시간대 둘러봤더니 유동인구가 어디로 주로 진입하고 어디로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쭉 보고, 그 다음에 근처 또 다른 공인중개사를 또 가본대. 왜? 공인중개사마다 의견이 다르거든. 사무실 이전하려고 지난번에 중개사 A 중개사분, B 중개사분 만났는데 한 분은 우리 요 여의도 근처에 사무실을 하나 딱 내가 찝으면서 그거 그냥 사무실 사는 건 어때요?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은 KBS 바로 앞에 있는데 차라리 그게 낫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기억나지? 그런데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유, 그거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리고 뭐 어때서 하지 말라는 거야. 의견이 달라. 그래서 그 근처 다른 공인중개사도 들어가서 의견을 들어보라는 거지. 자, 이렇게 정말 그 동네를 내가 이제 이해했다, 알았다 라고 할 정도로 한 달에 그분이 몇 번을 가는데, 그래서 원래는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계절마다 가보는 게 더 정답이래. 계절마다 상황이 다르대. 그래서 그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사실이야. 내가 주변에 낭패 본 사례 하나 말해줄까 하면서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가을하고 겨울에 갔었을 땐 너무나도 살기 좋은 동네였대. 근데 여름에 갔더니 거기 새로 생긴 그 신도시 근처인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잖아, 계절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 화학 공장에서 냄새가 너무 나. 그래서 여름에는 뭐야 여기서 왜 이런 냄새가 나? 그런 동네가 있는다는 거지. 근데 그 동네 주민들은 나한테 절대 그걸 공유하겠어? 안 하지. 외부에 집 사러 온 사람한테 미쳤다고 그걸 공유하냐고. 팔고 떠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계절마다도 가봐야 되는 게 정답이래. 그 다음에 아까 준 역세권 하다 이렇게 흘러온 거잖아. 네. 자, 그런데 그 아침에 그러면 뭘 또 보는 건가요? 했더니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야.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신도시는 아직까지 너무 초창기라서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아침 때 그 바쁜 시간에 40분, 30분 한대야. 거기 누가 실입주자가 오겠어? 안 온다고. 온 다음에 클레임 계속 들어오는 거지. 여기 못 사는 동네다. 그리고 계약 연장 안 하고 나 1년만 하고 나갈게요. 빨리 내주세요.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실제 역세권뿐만 아니라 준 역세권도 교통 편의시설이 어떤지를 봐야 돼. 마을버스 배차 간격과 퇴근 시간의 배차 간격 등등.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살펴야 진정한 역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오늘 위치에 대해서 일단 1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 질문이 있을 거야. 교수님, 그러면 위치라고 했었을 때 인서울과 인서울 아닌 서울 외곽지역, 결국 인서울 찍어야 되는 겁니까? 요거 또 위치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봐. 네. 아까 우리가 하도 노른자에만 얘기했는데 나머지 인서울들 일단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자, 최초의 우리나라 서울 근교의 신도시 어딜까요? 서울 근교요? 최초의 정조대왕 수원 화성? 조선시대는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의도하신 질문이 맞아요. 진짜 조선시대의 최초의 신도시는 수원성 근처가 맞아요. 네, 제가 역사 좋아하잖아요. 야, 이걸 또 알고 계셨네. 네.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현대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현대사 말씀드릴게요. 우리 해방 전에 한국의 최고 부자가 있었어. 아, 최고 부자. 이 사람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비즈니스맨 1등이었어. 절정 고수. 그 화신백화점 소유주인 박흥식이라는 박흥식.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 이름만 들어도 왠지 굉장히 부자일 것 같은. 그렇네. 네. 나도 이름 바꿀까? 박흥호. 자, 박정흥? 박정흥, 그렇네. 자, 이 화신백화점 박흥식이라는 회장이 당대 진짜 최고의 부자였고, 그 당시 이병철, 정주영은 이제 막 퍼나가는 스타트업. 스타트업이었어. 근데 이 박흥식이 제일 큰 백화점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본을 딱 가보니까,
부동산이다. 어. 부동산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확실히 알았어. 그리고 일본도 우리 일제 강점기지. 네. 그때 일본도 벌써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한 거야. 아, 그래요. 워낙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정주 여건과 거주 지역을 제공해 줄 수 없어서 일본은 도쿄가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박흥식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강요들에게 부탁한 거겠지. 뭘 했느냐, 우리 신도시를 좀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때는 생각만 했는데 실천을 안 했어. 그러다가 언제 이 사람이 이제 실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우리 개발연대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시절 때 박흥식이 아무리 봐도 이촌향도 현상으로 서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으니 서울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딱 꼽았던 1차 신도시 부지가 은평구 지금 불광동 이쪽이야. 아, 불광동이요? 가련동 불광동 이쪽을 최초의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했던 거야. 서북권. 그때 딱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은 사대문 안만 사실 서울이지 이 밖은 제대로 개발 안 됐거든. 굉장히 좀 좁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은평구 정도를 신도시로 개발해서 자기가 전부 개발해서 분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떼돈을 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신도시 이쪽을 개발하려고 처음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세상에 지금은 당연한 서울이었던 은평구가 옛날엔 신도시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생기지. 도시는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 팽창해. 대표적으로 서울이 아니어서 이름을 서울이 아닌데 서울로 처음 편입시켜줘서 이름을 정했던 곳이 성북구야. 사대문 성 바로 북쪽에 있다 해서 성북구였어. 근데 옛날에 성북구는 지금 어디까지가 성북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면 노원구까지가 다 성북구였어. 다 성북구였는데 세상에 이 성북구가 서울로 편입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더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성북구로 통으로 치기에는 구가 너무 커져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성북구를 나눴어. 성북구와 도봉구로. 도봉구와 성북구로 또 나눴는데 또 사람들이 더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도봉구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도봉구라고 또 다 부르기엔 또 너무 커졌어. 도봉구를 다시 강북구와 도봉구로 또 나눴어. 도시라는 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 그리고 한번 도시에 편입되면 편입됐다는 이유로 거기가 부스트를 키게 돼 있다고. 자, 그게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우리가 일단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다? 서울의 외곽 지역에 바짝 붙어 있는 경우는 세컨 찬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있다. 그런데 그게 모두 동일한 시점이 아니야. 어떤 때 개발 이슈를 지정이 돼야 그렇게 편입이 되고 아니면 확 부스트를 키게 되는 경우가 있지.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 그러면 서울 외곽 지역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처럼 도시가 확장되면 어느 쪽이든 우리 쪽도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솔직히 더 좋은 전략은 그래도 지금 서울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인서울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왜 신도시를 만들었겠어?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왜 분산을 시켜야 되냐 하면 서울 내부에 더 이상 제공해드릴 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위치라는 게 위치는 늘릴 수가 없어. 그렇죠. 서울을 늘려주세요는 안 돼. 그러니까 서울 옆에 분당, 일산 뭐를 만들어준 거지 서울을 늘려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위치가 가진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는 거야. 한정적이니까. 어느 정도로 위치를 더 그냥 쉽게 해서 더 지분을 제공하기 어려우냐면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알려줄게.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 있지? 네. 이 광화문 광장은 한국 전쟁이 없으면 못 만들었어. 왜요? 무슨 소리냐? 자, 우리 옆에 자료화면 나갑니다. 오늘 크로마키 쓴 이유가 이건데요. 이게 우리 바로 해방된 1948년 언저리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종로 바로 경복궁 바로 앞에 전경이야. 그리고 종로 인근의 전경이야. 느낌 어때? 행한데요? 그림을 안 보니 이런 소리를 하네. 야, 이거 웃겼다. 왜요? 바글바글해. 무슨 소리냐면 각종 가게 차린 사람들, 유기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노점을 깔아가지고 도로를 자꾸
자꾸 잠식한 거야. 그래서 지금 광화문 그 우리 16차선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네. 이만한 그 대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절반 차로도 모자라. 다 사람들이 자기 가게 앞에 다시 물건 꺼내놓고 그 물건 꺼내놓은 그 근처에 또 다시 노점 있고 하다 보니까 다 들어찬 거야. 이걸 거의 뭐 100몇 년 그렇게 다 장사를 했던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뭔데 당신이 여기서 장사해? 들어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전쟁이 일어났네. 전부 피난갔지. 피난갔. 싹 없어졌어. 아. 게다가 폭격을 맞았네. 전부 무너졌어. 옛날엔 가건물 같은 거 또는 초가집 같은 거 무허가, 짓고 무허가로 다 했는데 싹 없어졌어.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제일 먼저 도망간 아. 이승만 대통령이 네. 저 밑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내각 중에 몇 사람이 전화를 했어. 각하, 지금 서울 도시계획을 할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아.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피난 가서 여기 광화문 일대가 전부 지금 뭐 폭격당했고 사람들도 없습니다. 제로 베이스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지시 내렸어. 서울에 뭔가 사람이 살 만한 현대적인 도시, 수도를 만들고 싶어도 그 당시 할 수가 없었던 거야. 600년 도시였던 흔적을 어떻게 지우냐고. 그렇죠. 모두 입추의 여지가 없지. 그랬는데 다 흘려갔더니 지시사항이 뭔지 알아? 피난 간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도시계획 끝내라. 아. 이게 지시였어. 그래서 광화문 광장부터 만들어야겠다 해서 거길 쫙 큰 도로로 구획을 정해서 사실 그때 초기에 그렸던 그림은 지금도 훨씬 더 넓어. 그래. 훨씬 더 넓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거 이제 삽두고 공사를 막 해가면서 이제 조율을 막 하고 있고 충무로 쪽도 훨씬 더 넓었고 을지로 쪽에 대광장이 예상되어 있었었어. 을지로 지금 광장 없잖아. 없죠. 뭐 들어와서 또 난리 난 거지. 그래서 딱 했는데 이제 피난 갔다 온 거야. 그랬더니만 국가가 갑자기 우리 가게 부지가 여긴 원래 가게가 아니라 국가 거였다 하고 다 밀어버리고 있다. 뭐 들어 눕고 뭐 나 살려라 니네가 뭐 공산당보다 더 심하다 뭐 해서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도 법적으로 이게 네 땅이 아니야. 네 땅이라는 증거를 대봐 해버리니까 할 말은 없잖아. 그래서 상당히 많이 넓혀 갔는데 서울 그 광화문 광장은 그걸 더 넓히지 못한 이유가 있어. 왜요? 자, 광화문 광장의 요즘 사진입니다. 네. 여기 딱 내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두 건물이 딱 보일 거야. 네. 뭐랑 뭐가 보입니까? 동아일보 하고 맞은편엔 롯데관광. 롯데관광 그 건물이 종교단체 거야. 네. 여기 동화면세점 있는데 동화면세점 지금도 있죠. 거기가 동화면세점 있는 건물이 아마 무슨 교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코리아나 호텔 옆에. 네. 무슨 얘기냐? 당대 최고의 그 권세가들이 딱 온 거지. 한국전쟁 끝나고.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시 동아일보는 누구? 인촌 김성수라는 부통령이었어. 부통령이 아니 우리 회사 부지가 원래 시유지라는 게 뭔 소리야? 발언권이 있었구나. 발언권이 있는 거지. 그래서 동아일보 부지까지를 원래 싹 더 뒤로 당겨야 되는데 대광장을 하려고 그러질 못하는 거지. 반대쪽엔 이승만은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잖아. 세상에 크리스찬 쪽에 관련된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뒤로 미루라? 종교단체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 결국 그들이 정한 마지노선으로 도로가 그냥 쭉 돼버린 거야. 자, 무슨 얘기다. 광화문 광장조차도 한국 전쟁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 그 광장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서울 안에 더 이상 뭔가 대규모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건 없어. 없어. 그러니 서울 안에 들어온 무슨 아파트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평가 요소고. 자, 그러면 무조건 서울 안에 아파트만 사면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서울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런던, 파리, 뉴욕 이런 나라들, 이런 도시들을 보면 어떤 특성이 있는 줄 알아? 그 도시들의 최근 20년의 부동산 흐름을 보면 일단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건 맞아. 이건 평균의 오류야.
올라는 가는데 파리 안에, 런던 안에, 뉴욕 안에 그 미국의 가장 외진 곳인 미시시피강 근처에 곡창지대 근처에 집의 가격과 유사한 동네도 같이 생겨.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아닌데도 어떤 데는 끝없이 올라가는데 네. 어떤 데는 더 떨어지는 거야. 아, 왜? 흔히 말해서 슬랭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 동네를 나보러 들어가 살으라고요? 거기서 가게 하라고? 전 됐어요. 이렇게 되는 동네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인서울이라고 무조건 100% 상향 그건 아닌데 평균으로 따지면 가는 건 맞다. 하지만 더 떨어지는 동네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벌써. 벌써요? 어딘지는 다음 시간에. 에이. 형 당 떨어졌어.